마음의 평화와 감정의 자유, 영원한 행복과 성공으로 가는 길. 세도나 메서드. 헤일 도스킨 지음, 편기욱, 고유나, 이혜정, 옮김. 빛나는 건강 만들기. 1970년대 중반 세도나 메서드를 처음 가르치기 시작할 무렵에는 억압된 감정과 스트레스가 종종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몸과 마음의 관계는 많은 의료, 건강 전문가들에게 알려져 투약 처방을 할 때 감정에 대한 조언과 지시사항도 자주 포함됩니다. 세도나 강사들이 질병과 증상을 진단하거나 치유하거나 처치하려 하지 않고 심지어 사람들이 특정한 건강 문제에 대해 어떤 조언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세도나 메서드의 결과물 중 하나가 점점 개선되는 건강과 신체적 안녕입니다. 전부는 아니라 해도 대부분의 고통은 몸이 경험하는 것에 따른 감정적인 반응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아프다는 것이 크게 고통스럽지 않았는데 다른 경우에는 비슷한 정도의 통증만으로도 극심한 괴로움을 느낀 적이 있지 않나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예일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쓰는 질병이라는 용어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자기 몸을 편안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가진 특정한 신체적 문제를 심판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신체적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그 문제는 순전히 자기 탓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해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잘못된 행동 때문에 받는 벌이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우리 몸에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씁쓸한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은 고결한 것이지만 신은 병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은 결국 질병은 어찌됐든 여러분이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철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인들, 현인들, 그리고 감정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조차 아파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런 힘든 시간을 줘야 하나요? 만약 여러분이 질병을 갖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 처한 당신 자신에게 혹독한 심판까지 더하지 마세요. 물론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여러분이 감정적인 수준에서 좀 더 건강하다면 육체적 질병을 덜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건강이 육체적 건강을 지켜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때때로 육체적 고통이 세도나 메서드를 통해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통과 다른 신체 증상이 계속된다면 그것에 대한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흘려보냄으로써 다시금 고통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통증을 극복하는 5단계. 이 5단계 과정은 몇 가지 예를 들면 질병, 부상, 외모, 체중 감량 등과 관련한 주제를 릴리징하는 데 유용합니다. 사실 이 단계는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에 효과적입니다. 이 단계는 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는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등에 대해서도 매우 쉽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테크닉은 포괄적이며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가졌었든 당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전체적으로 사랑하고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1단계 치료 가능성에 마음 열기. 이미 말했듯이 세도나 메서드는 어떤 육체적 질병 치료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1단계 제목처럼 육체적 수준에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전환시키는 것에 마음을 열 수는 있습니다. 감정과 육체의 관계는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의 몸을 바꾸기 위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도나 수업에서 저는 참가자 중 누군가의 육체적 문제에 대해 함께 작업할 때는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그가 치료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있는지 혹은 의심을 갖고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똑같이 할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이 육체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있는지 잠시 동안 살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훌륭합니다. 그저 읽으십시오. 만약 그 가능성에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즉 마음에 어떤 의심이 남아있다면 그 의심이 인정, 통제 혹은 안전 욕구 중 어떤 것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이 단계는 여러분의 릴리징 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단계는 마치 달궈진 칼로 버터를 자르는 것처럼 저항을 잘라낼 것입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여러 해에 걸친 문제를 흘려보낸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2단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육체적 문제에 대해 스스로에게 힘든 시간을 부과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연습을 하세요. 첫째, 자신에 대한 반감, 즉 탐탁지 않은 마음을 알아차리고 단순히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 자신에 대한 반감을 흘려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최선을 다해 자신에 대한 그 못마땅함을 흘려보내세요. 반감을 흘려보낼 때까지 계속하세요. 그런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해 줌으로써 한 단계 더 깊은 과정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주는 몸의 한 부분에 대한 못마땅함을 스스로 눈치챘을 때는 이렇게 질문하세요. 나 자신의 몸의 부위 명칭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순간 최선을 다해 그 부위에 사랑을 보내주세요. 이 매우 단순한 방법은 경탄할 만큼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몸에 대한 못마땅함을 흘려보낼수록,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아무 이유 없이 인정해주는 습관을 들일수록 더 행복을 느끼고 더 살아있는 기분을 느낄 것이며 어떤 치료 과정이든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단계, 왜에서 지혜로 나아가기. 우리는 종종 왜 그 문제를 갖게 되었는지,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 위해 애쓰다
길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것에 대해 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은 미래에도 그 경험을 다시 하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는 내일, 다음 주 혹은 지금부터 5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려는 계획을 흘려보낼 때 고통은 줄어듭니다. 물론 여러분이 의학적 상태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의학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태라면 부디 즉시 그에 따른 조치를 받으십시오. 지금의 몸 상태에 대한 집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질문하세요. 당신은 왜 아프게 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기분이 더 나아지는 것이 좋나요? 만약 기분이 나아지는 것이 더 좋다면 그것을 알아내려 하는 마음을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의사와 의학적 처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스스로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단순히 그것을 흘려보내세요. 나는 의사와 병원 그리고 의학적 처치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생각, 감정 혹은 그림이 의식 속에 올라오든 그것을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들은 인정, 통제 혹은 안전과 생존 욕구에서 비롯된 것인가? 어떤 욕구이든지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가? 의사, 병원, 의학적 처치, 그리고 일반적 보살핌과 도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위의 질문을 계속 반복하세요. 이 과정은 치료를 촉진할 뿐더러 여러분과 건강 담당 전문가의 의사소통을 확실히 촉진시킬 것입니다. 4단계 진단 넘어서기. 신체적 혹은 정신적 문제에 대해 작업할 때 사람들이 자주 갇히는 부분은 진단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전문가로부터 특정한 진단, 몇 가지 예를 들면 암, 심장질환 혹은 불안장애 등에 대한 진단을 들으면 그것 자체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에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최고의 의견을 듣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의사의 조언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사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든 그것을 넘어 당신의 상태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계속 열어놓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에게 진단은 강박관념,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상이 재발되길 마치 주문처럼 반복적으로 기대하죠. 더 많은 문제와 고통에 대한 기대를 흘려보내는 훌륭한 방법은 그것들을 12장에 소개한 것처럼 과거의 기억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내가 만성 위염을 가졌었다고 어떻게 믿었는지 기억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여러분의 의식을 전환시켜 웃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내부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저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그래, 이것조차 기억이야 라는 가능성을 열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을 합니다.
과거에서부터 그것을 바꾸고 싶나요? 대답이 예라면 질문하세요. 과거에서부터 바꾸길 원하는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흘려보내세요. 대답이 아니요, 일지라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완성 위험을 가졌다고 믿기를 원하는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흘려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다시 자신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지금 조금이라도 그 문제의 기억에 매달려 있다면 완전히 흘려보낼 때까지 처음부터 이 과정을 반복하세요. 이런 작업을 더 많이 할수록 흘려보내기가 점점 더 쉬워질 것입니다. 심지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신체적, 감정적 문제일지라도 쉽게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5단계, 육체적 통증과 증상 흘려보내기. 지금까지 여러분은 고통을 덜어주는 4단계를 작업했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흘려보내기를 통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었고, 자신에게 반감 대신 인정을 주었고, 질병의 상태와 원인을 알아내고자 하는 마음을 흘려보냈으며, 자신의 질병과 불편함에 대한 믿음을 흘려보냈습니다. 더 남아있는 게 없을 정도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남아있는 고통을 위해, 그리고 미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어떤 신체적 문제든 그것을 처리할 방법을 알기 위해 육체적 증상에 직접 작업하는 2가지 쉬운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육체적 증상에 작용하는 첫 번째 효과적인 방법은 세도나 메서드의 기본 과정이기도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특정 증상이나 질병에 대해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갖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이 인정, 통제 혹은 안전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아차리세요. 마지막으로 그것을 흘려보내세요. 종종 질병을 고착화하는 원인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감정입니다. 이미 배웠듯이 증상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고통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릴리징 후에 증상이나 통증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더 좋아진 것을 느낄 것입니다. 육체적 증상을 흘려보내는 2번째 강력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육체적 증상을 완전히 느끼고 나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거나 관통하는 공간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해보세요. 이 단순한 기법을 그저 따라해보고 약간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극심하고 오래된 증상을 흘려보낸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허용하면서 기꺼이 최선을 다해 증상을 느끼면 많은 안도감을 줄 것입니다. 증상이 지속되고 점점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 일부는 우리가 그것들의 존재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환영하는 것은 항상 강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모든 경험을 허용해주는 우리의 내재적 고요함과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내재된 광활한 존재를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의식 표면에 드러난 어떤 감정이나 증상도
모두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증상과 관련한 느낌을 환영하는 것과 그것을 둘러싸고 관통하는 공간을 알아차리고 느끼는 것. 이 두 가지 사이를 넘나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통증과 증상이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